신용카드냐 체크카드냐 이 논쟁 아직도 답을 못 내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무조건 체크카드 써라, 아니다, 신용카드가 훨씬 이득이다, 의견이 완전히 갈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 하나면 그 논쟁 완전히 끝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둘 중 하나만 고르는 건 최악의 전략입니다. 대한민국 세금 구조와 금융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 두 장의 카드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1년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벌어집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쓰는 사람, 알고 전략적으로 쓰는 사람, 같은 월급을 받아도 10년 뒤 자산 격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충격적인 숫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026년 1분기 기준 대한민국 가계 신용 잔액이 199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1993조 원이면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의 3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상당 부분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순간 그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카드사가 먼저 대신 결제해주고 한 달 뒤에 갚는 구조. 한마디로 외상입니다. 외상이 쌓이고 쌓이면 빚이 되고, 빚이 불어나면 이자가 붙고, 이자가 이자를 낳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반면에 체크카드는 완전히 다릅니다. 결제하는 즉시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내 돈으로 내가 사는 겁니다. 같은 5만 원짜리 저녁을 먹어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그 돈은 아직 카드사의 돈이고,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이미 내 돈이 나간 겁니다. 이 단순한 차이 하나가 소비 습관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체크카드 사용자는 통장 잔액이 실시간으로 줄어드는 게 보이기 때문에 지출을 의식하게 됩니다.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한 번 더 망설이게 됩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사용자는 다릅니다. 한도 안에서는 돈이 무한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결제할 때 통증이 없으니까요.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알림이 뜨지 않으니까 쓰고 있다는 감각 자체가 무뎌지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카드만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단순히 체크카드만 쓰는 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연말정산 구조, 소득공제 비율, 신용점수 시스템까지 전부 들여다보면 신용카드가 돈을 벌어다주는 도구로 탈바꿈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대한민국만큼 정교하고 촘촘한 소득공제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이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는 전략, 오늘 이 영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카드 쓰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릅니다. 매년 1월에서 2월 사이 직장인들이 가장 설레는 시기이기도 하고 가장 허탈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수십만 원을 돌려받고 누군가는 오히려 토해내야 합니다. 같은 연봉을 받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답은 카드 소득공제의 구조를 알고 쓰느냐, 모르고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이 구조를 모릅니다. 그냥 카드를 쓰면 알아서 공제가 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카드 소득공제에는 명확한 구간이 존재합니다. 핵심은 딱 두 가지 구간으로 나뉩니다.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찬물 구간과 따뜻한 물 구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샤워를 틀었을 때 처음에 찬물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먼저 찬물 구간입니다. 총급여의 25%까지가 이 구간에 해당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신용카드를 쓰든 체크카드를 쓰든 현금을 쓰든 소득공제 혜택이 단 1원도 없습니다. 0원입니다. 왜냐하면 소득공제 자체가 시작되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 정해놓은 최소 사용 기준을 채우는 구간일 뿐 여기서는 어떤 결제 수단을 써도 세금 혜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는 뭘 써야 할까요? 당연히 신용카드입니다. 어차피 소득공제가 0원인 구간이니까 포인트 적립, 할인, 무이자 할부, 라운지 이용 같은 부가 혜택이 압도적으로 좋은 신용카드를 써서 실질적인 이득을 챙기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25%에 해당하는 1,00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로 혜택이란 혜택을 전부 쓸어 담으세요. 이 구간에서 체크카드를 쓰는 건 공제도 못 받으면서 혜택도 못 챙기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총급여의 25%를 넘어서는 순간 따뜻한 물 구간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게임이 바뀝니다. 이 구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그런데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정확히 2배 차이입니다. 같은 100만 원을 써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5만 원만 공제되고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30만 원이 공제됩니다. 이 차이가 한 달이면 작아 보여도 1년이면 수십만 원의 세금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국세청은 공식적으로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공제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신용카드를 집중적으로 써서 찬물 구간을 채우고 하반기부터 체크카드로 전환해서 따뜻한 물 구간의 30% 소득공제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이 전략 하나만 제대로 실행해도 연말정산 환급금이 확 달라집니다. 세계 어디를 봐도 이렇게 정교한 소득공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입니다. 이걸 모르고 1년 내내 신용카드만 쓰거나 반대로 체크카드만 고집하는 건 스스로 돈을 버리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율이 2배나 높은 체크카드가 있는데 그러면 따뜻한 물 구간에서는 체크카드만 쓰고 신용카드는 아예 없애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산이 수십억, 수백억인 사람들도 신용카드를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답은 신용점수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에서 신용점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곧 돈의 가격표입니다. 같은 1억 원을 빌려도 신용점수에 따라 이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용점수 850점 이상인 사람은 연 4%대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700점대인 사람은 연 6%대 후반 금리가 붙습니다. 고작 점수 차이 하나로 금리가 2%포인트 이상 벌어지는 겁니다. 2%포인트가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계산해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1억 원 기준으로 연간 이자 차이가 200만 원 이상 벌어집니다. 이걸 30년 주택담보대출로 환산하면 수천만 원의 차이가 됩니다. 같은 아파트를 사는데 신용점수 하나 때문에 수천만 원을 더 내는 겁니다. 부자들은 이 원리를 뼛속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쇼핑 도구로 보지 않습니다. 신용이라는 자산을 쌓는 금융전략 도구로 사용합니다. 신용카드를 연체 없이 꾸준히 사용하고 결제일에 정확하게 갚는 행위 자체가 금융기관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나는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돈을 빌려줘도 안전합니다. 이 신뢰 기록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신용점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신용평가 기준이 더 강화됐습니다. 기존에는 카드 사용 이력이나 대출 상환 기록 같은 금융정보가 핵심이었는데 이제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 통신비 납부 이력 같은 비금융 정보의 반영 비중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매달 성실하게 납부하는 이력 하나하나가 전부 신용점수를 올리는 핵심 무기가 된 겁니다. 대한민국 신용평가 시스템이 이렇게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 이건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수준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신용카드 하나 없이 현금만 고집하던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평생 빚 한 번 안 지고 현금으로만 생활했으니 본인은 재정적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사려고 대출을 신청했더니 금리가 최상위 등급보다 훨씬 높게 나온 겁니다. 심지어 카드 발급 자체를 거절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금융거래 이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용평가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돈을 빌려도 제때 갚을 사람인지 판단할 근거 자체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성실한 사람이라도 기록이 없으면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신용카드를 버리지 않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쓰고 연체 없이 갚고 이 기록을 수십 년간 쌓아갑니다. 신용카드는 소비도구가 아니라 미래의 금리를 낮추고 대출 한도를 높이고 금융시장에서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전략적 자산인 겁니다. 신용카드가 강력한 도구라는 건 앞에서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신용점수도 올려주고 포인트도 쌓이고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도구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 함정에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바로 리볼빙, 할부, 현금 서비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수많은 가정의 자산을 소리 없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먼저 리볼빙입니다. 리볼빙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카드 명세서에 일부 결제 금액 2월 약정이라고 적혀 있는 그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번 달 카드 대금 전액을 갚지 않고 일부만 갚은 뒤 나머지를 다음 달로 넘기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썼는데 이번 달에 30만 원만 갚겠다고 설정하면 나머지 70만 원은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언뜻 보면 편리해 보입니다. 당장 돈이 부족할 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함정의 시작입니다. 2026년 1월 기준 여신금융협회 공시 데이터를 보면 카드사별 리볼빙 이자율이 평균 15%에서 18%대에 달합니다. 70만 원의 이 살인적인 이자가 매달 붙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새롭게 쓴 카드 대금까지 합쳐집니다. 이번 달 70만 원의 이자가 붙고 거기에 다음 달 새로 쓴 100만 원이 더해지고 또 그중 일부만 갚으면 나머지가 또 이월되고 이런 식으로 갚아야 할 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10만 원, 20만 원 차이였던 게 6개월만 지나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으로 변해 있습니다. 리볼빙의 본질은 편의가 아닙니다. 빚의 자동 증식 시스템입니다. 다음으로 현금 서비스입니다. 이건 리볼빙보다 더 심각합니다.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신용카드로 ATM에서 돈을 뽑아 쓸 수 있는 서비스인데 단기 카드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됩니다. 이 단기 카드 대출의 이자율이 평균 18%를 넘어 법정 최고금리에 육박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카드사의 조달금리가 3%대인데 소비자에게는 18%를 물리는 구조입니다. 이건 금융 서비스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이자 장사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100만 원은 현금 서비스로 뽑으면 1년 뒤 이자만 18만 원이 넘게 붙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신용점수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현금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면 금융기관 입장에서 이 사람은 현금이 급할 만큼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를 안전하게 똑똑하게 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핵심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카드 한도의 30% 이내로 사용하세요. 한도 대비 사용 비율, 이걸 신용카드 이용률이라고 하는데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신용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한도가 500만 원이면 150만 원 이내로 쓰는 게 신용점수 관리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둘째, 리볼빙은 절대 신청하지 마세요. 카드사에서 전화가 오든 문자가 오든 리볼빙 권유는 무조건 거절하세요. 셋째, 현금 서비스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세요. 이 세 가지 원칙만 철저하게 지켜도 신용카드의 모든 함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앞에서 소득공제 구조, 신용점수 원리,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까지 전부 다뤘습니다. 이론은 충분합니다. 이제부터는 내 상황에 딱 맞는 카드 전략을 세울 차례입니다. 상황별로 어떤 카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사회 초년생입니다. 사회에 막 나온 20대, 30대 초반이라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신용 기록을 쌓는 겁니다. 앞 챕터에서 말씀드렸듯이 금융거래 이력이 없으면 신용평가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판단할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기록이 없으면 증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회 초년생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소액이라도 꾸준히 쓰고 연체 없이 갚는 이력을 만드는 겁니다. 통신비, 구독료, 교통비 같은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세요. 금액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 소액이라도 연체 없이 딱 6개월만 유지하면 신용점수가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이 점수가 나중에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자동차 할부를 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금리를 낮춰주는 결정적인 무기가 됩니다. 사회 첫 발을 내디는 순간부터 신용이라는 자산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두 번째 유형, 소비 통제가 어려운 분들입니다. 매달 카드 명세서를 열어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썼어? 하고 놀라는 분들, 솔직히 상당히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신용카드라는 구조 자체가
소비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설계돼 있으니까요. 결제할 때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알림이 뜨지 않고 한도 안에서는 얼마든 쓸 수 있으니 소비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체크카드가 정답입니다. 체크카드는 통장에 있는 돈만큼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과소비가 차단됩니다. 결제하는 순간 잔액이 줄어드는 게 실시간으로 보이니까 소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납니다. 신용카드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생활비 통장에 딱 정해진 금액만 넣어두고 그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로만 생활하세요. 통장이 비면 더 이상 쓸 수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소비 한도가 잡힙니다. 세 번째 유형, 재테크 고수를 지향하는 분들입니다. 이 유형이야말로 오늘 영상의 핵심 전략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찬물 구간과 따뜻한 물 구간 전략을 완벽하게 실행하는 겁니다. 연봉의 25%까지는 혜택이 가장 좋은 신용카드를 골라서 포인트 적립, 할인, 무이자 할부 같은 부가 혜택을 극대화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어차피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혜택을 최대한 뽑아내는 게 이득입니다. 그리고 25%를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체크카드로 완전히 전환합니다. 여기서부터 소득공제율 30%가 적용되니까 같은 돈을 써도 신용카드보다 2배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도 아끼고 신용점수도 관리하고 카드 혜택도 전부 챙기는 이 두 마리 토끼 전략.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교한 카드 조합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나라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금융 인프라와 소득공제 시스템이 만들어낸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활용하지 않는 건 스스로 돈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득공제의 찬물 구간과 따뜻한 물 구간 전략, 부자들이 신용카드를 절대 안 버리는 이유, 리볼빙과 현금 서비스의 위험성, 그리고 상황별 카드 활용법까지 전부 다뤘습니다. 이 전략들 하나하나가 전부 돈과 직결되는 핵심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전략보다 더 중요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비 습관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카드 전략을 세워도 연말정산 공제율을 달달 외우고 있어도 소비를 통제하지 못하면 전부 소용없습니다. 전략은 습관 위에서만 작동합니다.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2천조 원에 육박하는 이 시대,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명확합니다. 그만큼 많은 가정이 소비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카드 한 장을 꺼내는 그 짧은 순간의 판단이 쌓이고 쌓여서 1년 뒤 내 통장 잔고를 결정하고 5년 뒤 내 자산 규모를 결정하고 10년 뒤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증명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신용카드는 잘 쓰면 최고의 금융도구입니다. 신용점수를 올려주고 포인트와 할인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안겨주고 금융시장에서 나의 가치를 증명해주는 전략적 자산이 됩니다. 하지만 잘못 쓰면 15%에서 18%짜리 고금리 빚더미에 앉게 만드는 위험한 양날의 검이 됩니다. 체크카드는 소비를 물리적으로 통제해주고 소득공제율 30%라는 확실한 절세 효과를 제공합니다. 과소비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가장 현실적인 방패입니다. 핵심은 이 둘 중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 조합하는 겁니다. 찬물 구간에서는 신용카드로 혜택을 극대화하고 따뜻한 물 구간에서는 체크카드로 소득공제를 극대화합니다. 보전비는 신용카드로 신용기록을 쌓고 변동비는 체크카드로 소비를 통제합니다. 이 원칙만 지키면 세금도 아끼고 신용도 쌓고 혜택도 전부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금융 역량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우리나라 국민만큼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따지고 카드 혜택을 철저하게 비교 분석하고 소득공제 전략을 직접 세우는 국민은 없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카드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를 지배하는 건 결국 소비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카드를 꺼낼 때마다 딱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결제가 내 자산을 늘리는 결제인지 갉아먹는 결제인지 그 한 번의 판단이 쌓이고 쌓여서 반드시 당신의 미래를 바꿀 겁니다.
오늘 영상이 카드 쓰는 방식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게 이런 돈 되는 정보를 계속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돈 되는 정보는 나눌수록 값어치가 올라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